예. 자, 어쨌든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실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보험 처리 과정과 보험 사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양국 손해사정사협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복 운전과 그리고 운전 조급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송료 정보료가 들어가는 샵 102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주민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주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 협회는 약 30년 전인 198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우리나라 현재 등록된 약 8,000명의 손해사정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네. 우리 협회에서는 그동안 재난사고 시대마다 국민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12월 달에 발생한 태안 기름줄 사고 손해사정을 참여한 바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판교 한풍구 추락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등 국가적인 재난사고 시대마다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정확한 손해 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보복 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네, 경찰이 지난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운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응답자의 36%가 나는 보복 운전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또 10명 중 7명은 시비가 붙어 싸우는 차량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네. 인터뷰하는 저의 경우도 이런 보복 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아이고. 아마도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복 운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보복 운전 및 난폭 운전을 꽤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일명 로드 레이지라고 하죠. 네네. 실무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복 운전 사례들 보면 물병도 던지고 비비탄을 위해서 총을 쏘거나 차량을 네. 이용하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복 운전의 한 형태로 상대방 차량 앞에 가서 고의로 급정지하여 추돌 사고를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의 보험처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사고의 책임을 과실이 있는 자가 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 통상 이러한 후미추돌 사고라고 하면 뒷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보복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앞차가 100% 모두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일 텐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이 뒷차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하. 만약 앞차가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뒷차는 앞차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 모두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앞차가 보복운전한 것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했을 경우에는 앞차가 뒷차를 모두 보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차의 보험회사의 경우 보복운전이 운전자의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아하. 따라서 보복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직접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뒷차 보상, 운전자 보상 어떻게 될까요? 뒷차 운전자의 보상은 뒷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인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뒷차 보험회사는 이 모든 금액을 앞차 보복 운전자에게 모두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앞차 보복 운전자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보복 운전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하며 뒷차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는 앞차 보복 운전자에게 100% 보상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차량하고 물건을 동시에 이용해서 위협하는 보복 운전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많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 운전도 위협적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어떤 물건이나 흉기를 동반하는 보복 운전은 더 위협적일 겁니다. 최근에 그렇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사고 형태를 보면 첫 번째로 보복운전과 함께 페트병을 투척하거나 막걸리병을 투척하면서 운전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했던 보복운전자가 있었으며 네. 둘째는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 트럭 운전자가 비비탄 총을 택시 기사 얼굴에 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뛰어들기에 실패한 30대 남성이 분을 삭히지 못해 보복운전과 함께 차량에 있던 3단봉을 꺼내 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이때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핸들을 꺾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피해자 본인은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치료비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차량은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과실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보복운전자는 고의사고이고 자동차 사고도 아니므로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사고를 발생했는데 이때 제3자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복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피해자 본인이 똑같이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보복운전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복운전자와 운전자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는 보복운전자에게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네. 자, 보복운전의 경우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런 네. 입증 책임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좀 팁을 좀 주신다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꼭 듣고 숙지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꼭 장착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는지 그리고 사고 주위에 네. CCTV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네네네.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대방 보복운전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둘째는 다른 사고와 달리 보복운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할 것 같다고 위협을 느끼신다면 동승자가 핸드폰을 즉시 꺼내 동영상을 네. 촬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보복운전과 관련된 동영상이 확보되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간편하게 바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8300